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14강 단순 회계 분석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 학습 내용은 첫 번째 회계 분석이라는 건 뭐냐 그 개념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단순 회계 분석의 수행과 그 결과에 대한 해석 내용을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의 회계 분석의 개념입니다. 회계 분석은 한 변수의 변화가 다른 변수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이다 해서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두 변수라는 것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라고 볼 수 있고요. 독립변수는 영향을 주는 변수, 그 다음에 종속변수는 영향을 받는 변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회계 분석은요,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로 측정이 된 데이터를 분석할 때 많이 이용이 되고요. 그러나 이제 특수하게도 명목 척도와 서열 척도로 측정이 된 경우에도 회계 분석이 가능한데, 이런 경우에는 더미 변수 회계 분석이나 로지스틱스 회계 분석을 통해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회계 분석의 유형에는요, 독립 변수의 수에 따라서 독립변수가 하나면 단순 회계 분석을 수행하고요.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이면 다중 회계 분석을 수행을 합니다. 독립변수의 척도에 따라서 명목 척도와 서열 척도는 더미 변수 회계 분석을 수행하고요. 등간 척도나 비율 척도는 일반 회계 분석을 그냥 수행을 하면 됩니다. 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선형이면 선형 회계 분석이고요. 비선형이면 비선형 회계 분석을 수행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순 회계 분석 따라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에서 기업에서 광고비를 늘리거나 줄이는 정책이 매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려고 한다. 다음은 광고비, 독립변수죠. 영향을 주는 변수고요. 이 변화가 매출에, 자, 종속변수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모델이다. 단순 회계 분석을 통해서 광고비와 매출액의 관계를 살펴보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광고비는 독립변수죠. 광고비를 늘리게 되면 매출액도 늘어나느냐 또는 줄게 되느냐, 광고비를 줄이게 되면 매출액이 늘어나느냐 줄게 되느냐, 이 인과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분석을 수행하는 겁니다. 자, 단순 회계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요, SPSS를 더블 클릭해서 창을 열게 되면 데이터 데이터 편집창이 이렇게 열리고요. 데이터 편집창에서 파일 불러오기를 클릭을 해서 데이터 열기 창이 열리면 여기서 모든 파일 유형을 모든 파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단순 회계 분석 .xls를 선택한 후에 열기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엑셀 파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엑셀 파일 읽기 창이 열릴 거고요. 여기에서 데이터 첫 행의 변수 이름 읽어오기와 데이터 유형을 결정하는 값의 퍼센트 95에 체크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확인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편집창에 보시면 이제 데이터가 불러왔겠죠. 데이터를 불러온 편집창에서 그래프로 넘어가서요, 레거시 대화 상자로 가서 산점도와 점도표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매출액과 광고비 두 요인 간에 선형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산점도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자, 산점도 점도표 창에서 다음과 같이 단순 산점도를 클릭을 하시고요. 정의에서 X축에 매출액, Y축에 광고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자, 출력 결과 창에 산점도 그래프가 나옵니다. 근데 출력 결과 창에 나오는 산점도 그래프에는 이렇게 빨간 실선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형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빨간 실선을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자, 단순 회계 분석의 회계 무형은 Y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 플러스 2라는 형태로 설명이 되죠. Y는 종속변수고요. 베타 0는 상수, 베타 1은 개수, X는 독립변수, 그 다음에 2는 잔차인데요. 베타 0, 베타 1을 A 플러스 BX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학자마다 여기에서 표현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그러나 여기에서는 앞에는 상수, B는 개수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그래프를 통해서요, 매출액과 광고비 간의 선형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선형관계를 확인했기 때문에 분석에서요, 회귀 분석으로 가서 선형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선형이 아니면 비선형으로 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선형으로 가서요. 자, 선형 회귀창에서 종속변수의 매출액, 독립변수의 광고비를 넣고요. 통계량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선형 회귀 통계량 창이 열리게 되면 회귀 개수의 측정값, 그 다음에 신뢰 구간에 체크를 하시고요. 계속을 눌러주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단순 회귀 분석 결과 해석을 보시면 처음에 입력 제거된 변수, 무역 요약, 그 다음에 아노바라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입력 제거된 변수라는 것은 입력된 변수에서 그죠? 광고비, 그 다음에 종속 변수로 매출액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독립 변수가 광고비고 종속 변수가 매출액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형 요약에서는요, R은 0.831이라고 되어 있고요. R 스퀘어는 0.69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된 R 제곱값은 0.686이죠. 자, R이 0.831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한다라고 했어요. R 스퀘어 값은 0.691로 회계선의 매출액의 변화 설명 정도가 69%다라고. 그죠? 그다음에 수정된 R 스퀘어 값은요, 0.686으로 독립 변수의 소화, 표본의 크기를 고려해서 수정된 값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자, R 값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자, R 스퀘어 값에서는 회계선의 매출액의 변화 정도, 회계선에 따라서 매출액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정도를 0.691 정도, 그러니까 69.1% 정도로 설명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노바죠. 아노바 분석에서 회계식 자체가 유의한지를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했어요. 회계 모형에서 F 값은 클수록 좋고 유의 확률에서 P 값은 작을수록 좋다라고 했죠. 그래서 0.05보다 작아야 하는데 0.000이 나왔으니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하죠. 계수입니다. 계수. 자, 계수표에서 보시면 y는 알파 플러스 b1x라는 회귀식을 구성할 수 있어요. 또는 앞에서는 뭐 회귀 무형에서는 y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 플러스 2라고 되어 있었죠. 바로 그 부분에서 똑같습니다. 같은 모형이에요. y는 알파 플러스 b1 x와 같은 회귀식을 구성하는 상수와 계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수는 0.641이죠. 여기 상수라고 나와 있죠. 상수는 0.641이고요.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계수는 0.813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광고비. 그죠? 광고비가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게 광고비가 바로 계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회귀식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y는 0.614 더하기 0.813 곱하기 x입니다. 자, 이 x가 광고비에 해당이 돼요. 광고비를 높이냐 낮추느냐에 따라서 매출액에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신뢰 구간의 하한과 상한이 그죠? 여기 보시면 하한과 상한이 있어요.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광고비의 값을 1만큼 늘리면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y값이 0.671에서 0.956 사이로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1을 늘리면 671에서 956 사이로 증가한다라는 거죠. 어쨌든 광고비를 늘리면 매출액은 늘어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광고비의 증가함에 따라서 매출액은 0.831의 기울기로 그죠? 831의 기울기로 증가함을 알 수 있죠. 기울기는 광고비가 1단위 증가할 때 매출액이 증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매출액이 증가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단순 회귀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